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더프라병원 정형외과 원장 홍철호입니다. 네. 항상 매년 저희 견주관절학회에서 어깨 관절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월 달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한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전국에서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개원을 5월에 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첫 어깨 관절의 날 건강 강좌를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매년 이렇게 모셔가지고 다음에 또 더 많은 분들 모셔서 어깨 건강을 위해서 제가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는 어깨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될 때 이게 아니고요.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거가 중점적인 거고, 그리고 치료가 빨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날을 선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학회가 이제 무릎 관절과 어깨 관절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학회도 많이 다니고 교수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데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 학회가 이 견주관절 학회입니다. 어깨 쪽으로. 무릎은 워낙 역사도 오래되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만, 어깨는 사실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게 불과 2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깨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논문도 그렇고 연구 활동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나라가 저희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왕성한 연구 논문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어깨 질환 환자는 매년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할 때 암 진단율,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는 폐암, 우리나라 폐암이나 갑상선암 진단이 너무 많다, 유방암 진단이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을 좀 약간 비판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기 진단이 저희 나라가 지금 되게 잘 되죠. 사실 조기 진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진단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게 아닌 걸 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깨 질환 환자의 증가 추이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실제로 환자가 많아지는 거랑,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진단율이 높아진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스크리닝, 그러니까 이제 MRI라는 검사 전에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음파 검사는 정확하게 파열의 정도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있냐 없냐, 없다면 왜 아프지? 염증이 어느 정도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진단율이 이제 MRI는 접근성이 낮은 검사지만 초음파는 접근성이 그래도 높은 검사니까 그렇게 초음파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진단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요즘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사실 어깨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관절 중에 하나거든요. 회전근개 봉합수술 증가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어깨 봉합수술이 많아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봉합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는 아까 말한 스포츠 활동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요새는 진짜 젊은 환자들도 어깨 회전근개가 안 좋아져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 울산이라는 곳은 사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 때문에 많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젊은 층들이 운동을 많이, 예를 들어서 제 환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38살이신데 어깨가 계속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초음파 보고 충돌증후군 이제 진단하고 주사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 안 나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환자분한테 그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MRI를 찍는 게 맞지만 부담이 되시면 사실 젊은 나이기 때문에 힘줄 손상이 이렇게 있더라도 심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보통은 대부분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니까 한번 먼저 해보자. 근데 한 달 정도 치료해도 안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환자분한테 이건 좀 이상하다, MRI를 찍어봅시다. 그냥 본인도 이제 찍었죠.
근데 어깨 회전기가 완전 파열이었어요. 다시 여쭤봤죠. 이거 이상하다. 그 지금 일하시는 게 막 노동이 힘든 일 하시는 것도 아닌데 혹시 뭐 스포츠 뭘 좋아하시냐? 근데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엄청 막 염수도 엄청 많이 하고 소위 뒷땅도 엄청 때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깨 회전기 38인데 완전 파열이어가지고 수술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봉합 수술이 증가되는 이유가 그런 스포츠 그 활동인 것도 많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 무릎은 사실 이제 연골이나 물렁뼈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체중을 실으면서 걷기 때문에 아파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다 해도 또 아파서 사람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깨는 안 쓰면 안 아파요. 이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오른손잡이인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을 배제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이 오른쪽 어깨 힘줄 손상이 많을까요? 왼쪽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왼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라서 일을 많이 하시고 막 판서 많이 쓰고 막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오른쪽이 많은 거죠. 근데 일반 이런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 힘든 일 안 하시는 분들인데도 회전근개 파열 수술해서 이러고 막 이제 보조기 차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왼쪽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 왜 그러냐면 열성. 그러니까 우성인 곳은 많이 사용을 하니까 반대로 사용을 해서 위험은 하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력이 괜찮거든요. 안 쓰니까 근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가 열성인 곳이 훨씬 많아요. 라운드 숄더가 뭐냐? 이거 견갑골이 안으로 말려있는 거. 그게 어깨 회전근개 손상을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팔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어깨는 안 쓰면 또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때만 그쪽으로 눌려서 주무시면 아프고 막 그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이 없죠. 근데 통증의학과 얼마나 많아요 지금 병원이. 조금만 해도 다 통증 병원이잖아요. 거기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몇 달 안 아프거든. 그렇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봉합수술 증가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1차 치료가 우리나라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통증 치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계속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매일 이제 안 나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50견 진단받고 한 3개월 치료했는데도 안 낫는데 오셨어요. 내가 어머니 50견하고 회전근개하고 참 요게 애매하다. 팔을 못 드니까 50견은 맞는데 못 드는 게 50견이 메인인지 회전근개가 메인인지 회전근개가 안 좋아서 아프니까 안 쓰다 보니까 굳어서 50견이 온 건지 이게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신 분들 대부분 회전근개 다 거의 완전 파열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증 치료가 우리한테 좋은 점도 되게 많은데 이 통증 치료 때문에 정말 적절한 진단 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수술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인공관절, 그럼 이거는 또 왜 그러냐? 자,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어요. 그럼 우리 막 열심히 설명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의학은 경험과학이에요. 의사들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뭐 힘줄 파열이 몇 프로면 수술, 몇 프로면 뭐 이런 말 없어요.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낫는데 이 정도 이상이면 안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기준은 30%예요. 근데 대부분 견주관절 학회를 가면 저랑 얘기를 하신 모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다 거의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30% 미만의 파열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한번 해보는데 적어도 30% 이상 파열은 결국에는 파열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럼 그건 꼭 꼬매는 게 맞다고 하는데 사실 수술하기 싫죠.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수술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병원 가봐. 그러면 다른 병원 갔을 때 의사는 CD를 들고 왔어. 그러면은 의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수술 안 하는 병원을 찾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니즈에 만족을 해줘야지. 왜냐면 내 환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비싼 주사 뭐 하면 병원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 좀 통증은 조절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면 놓쳐가지고 힘줄이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때 가서 꼬매면 약해요. 그렇게 해서 꼬맸어요. 찢어져요. 터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관절염이 와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는 거예요. 어깨는 사실 조기에만 잘 치료를 하면은 인공관절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깨 관절은 골프 티하고 골프 공이에요. 이렇게 골프 공이 원져져 있으면 제가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왜 이러냐면 어깨는 회전하는 관절이거든요. 무릎은 그냥 앞뒤로 해요. 근데 어깨는 별의별 회전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면적이 넓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맞닿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움직이면서 다를 거 아닙니까? 관절을 쓰면 쓸수록. 그래서 무릎은 1차성 관절이 많아요. 1차성, 2차성이 무슨 말이냐면 1차성은 원인 없고 그냥 노화, 퇴행성이에요. 그냥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난 그냥 걷고 그냥 일한 거밖에 없어. 그래도 관절염이 오는 게 무릎이에요. 근데 어깨는 면적이 적죠? 요만한 컵 위에 공이 크잖아요. 그게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연골이 거기서 맞닿으면서 관절염 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즉 1차성 관절염이 굉장히 드문 곳이 어깨예요. 그러면 2차성이란 말이에요. 2차성이 뭐냐? 원인이 있는데 안 고친 거예요. 원인이 있는데 안 고쳐가지고 관절염 온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어깨 회전근개예요. 저 공이 껐덕하면 떨어지니까 우리 탈구 빠졌어 할 때 우리 무릎 빠졌어 얘기 많이 해요? 안 하죠? 어깨 빠졌어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잘 빠지겠죠? 툭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이거를 제가 종교가 기독교란 말은 아니에요. 신이 왜 안 오시는지 아무도 신이 어깨 회전근개 힘줄 4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빠지지 말라고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깨 우리 제 환자분이신데 관절 컵, 이 컵이 조그만 컵이 작아서 이 컵을 싸기 위해서 관절 와순이랑 물렁뼈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일 많이 하시다가 어깨가 막 찢어질 것 같고 빠지고 막 이러면 관절 와순 파열이 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50대 이상에서 어깨가 갑자기 딱 빠졌다 아니면 다쳐서 빠졌다 관절 와순 파열보다 거의 80% 이상이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구조인데 이 힘줄이 파열된 걸 안 고치면 안에서 이제 껐덕껐덕 노는 거야. 빠지진 않아도. 그러니까 연골 닳는 거야. 그리고 관절을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인공관절을 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힘줄을 고쳐야 되거든요. 무릎은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내 관절보다 인공관절이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 관절을 살리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무릎이나 고관절은 너무 역사도 오래되고 기구도 발달되고 해서 30년 이상 쓸 수 있다. 좋은 기구 써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내가 옛날처럼 스포츠 활동하고 하려면 내 관절 하는 게 맞지. 근데 그거 아니어도 내가 안 아프게 여행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하는 거는 인공관절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거든요. 어깨는 달라요. 어깨는 수명이 짧아요. 힘줄 그걸 해도 이게 운동 영역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깨는 인공관절을 해야 될 케이스들 제 환자 지금 울산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계속 좀 더 버티세요 하면서 주사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빨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명이 20년도 안 가요. 그럼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나 고관절은 재치환술을 해도 또 결과가 괜찮아요. 근데 어깨는 재치환술이 굉장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일을 안 만들어야 돼요. 이런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입니다. 어깨 통증 다양한 원인은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어깨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알 거야 대충. 석회성 힘줄염, 충돌 증후군 많죠. 그런 것들은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잘 모르는 거.
어깨가 아픈 이유 중에,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여기에요. 이거 이제 어깨 자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아니까. 근데 특히 정말 많은 게 유방암 환자들. 유방암 환자분들이 어깨가 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 밝혀지고 한 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아요.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뭐 목 디스크. 우리가 경견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을 경이라고 하죠. 어깨가 견이잖아요. 경견통. 여기 다리는 요슬통. 요건 살짝 내가 만든 말인데 허리가 요고 무릎이 슬이잖아요. 요슬통. 이게 관계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그 신경이 담당하는 게 결국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관절에 문제가 됐을 때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목은 어깨고, 아니 어깨는 목이고 무릎은 허리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무릎은 운동 범위가 그냥 앞뒤고 여기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너무 막 진짜 벌키하게 많기 때문에 막 허리 디스크 있다고 막 무릎에 탈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어깨는 많아요, 되게. 왜 그러냐면 어깨는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고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만져보면 막 쇄골도 있으면 여기 어깨 위에 이게 뼈가 만져질 거야. 이게 견봉이라는 뼈거든요. 이 견봉이라는 뼈가 뒤에 날개뼈하고 연결된 뼈예요. 이 견갑골 날개뼈의 모션이 어깨를 충돌시켜요. 그러면 이 견갑골의 모션을 담당하는 신경이 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목 디스크 심해가지고 신경 눌려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충돌 증후군이든 염증이든 잘 생겨요. 저 지금 오른쪽 목 디스크 심하거든요. 전 예전에 시술도 한번 받았고 아니 의사가 왜 아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니까. 근데 저 지금 누워서 잘 때 오른쪽으로 자면 여기 눌리면 아파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서울의 초음파학회 가서 막 같이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렇게 초음파 보면서 또 막 이렇게 할 때도 제 거 이렇게 살짝 또 봤거든요. 좀 염증 꽤 있어요. 힘줄은 아직 괜찮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디스크가 한쪽이 신경을 누르면 날개뼈 모션이 떨어지면서 어깨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보통 어깨 질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연령대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보통 한 40대부터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해요. 제일 많이 이제 문제되는 게 50대. 그래서 50대 때 어깨가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병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뭐 있잖아 그거 뭐 많죠. 뭐 이게 부적절한 시술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사실 뭐 잘못된 진단으로 막 초기 진단 중요하다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뒤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약간 이제 지루할 타이밍에 내가 딱 왜냐면 오늘 남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남는 거 하나 그냥 요거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 회전근개는 힘줄이에요. 힘줄하고 근육하고 차이 잘 모르시죠? 근육은 빨간색, 우리 근육은 빨간색이에요. 근육이 끝에 뼈에 이제 붙으려면 그 갈갈이 찢겨지는 그 근육이 뼈에 단단하게 못 붙잖아. 그래서 신이 힘줄이 된 거야. 근육의 끝은 힘줄이 되고 그 힘줄이 단단한 힘줄이 뼈에 딱 붙어요. 그래서 신경을 명령을 하면 근육이 당기면서 그 힘줄을 뼈로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움직이는 이게 지금 내가 명령을 하는 거야. 힘줄은 하얀색이에요. 빨갛고 하얗고 요 차이만 딱 항상 머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인대도 하얗죠. 입술 빨개요. 입술 찢어진다고 잘 꼬매요? 안 꼬매서 그냥 잘 낳잖아. 그쵸? 힘줄은 하얀색이에요. 피가 안 가니까 하얀색. 우리 색깔은 피가 가면 빨간색이고 피가 안 가면 하얀색이야. 피가 안 가는 구조물들은 절대 자연 치유가 안 돼요. 저절로 안 나요. 그래서 치료가 빨라져야 되고 잘 치료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릎은 물렁뼈, 반월상 연골판. 그거 하얘요.
그건 피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월성 응급판 찢어지는 것도 미리미리 치료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고 뭐 이제 계속 그런 연구들을 한 거고 사실 저희 나라가 의료보험도 발달되고 요즘은 뭐 좀 말 많죠. 신문 보면 어쩌고 많은데 결국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의료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한 번 가면은 힘든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단점이 뭐냐면 이제 저기 좋다라 저기 가보고 저기 좋다라 하고 뭐 하기 싫으니까 또 저기 가보고 그래요.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딱 그 얘기를 해요. 한마디 딱 해요. 저한테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자꾸 다른 데 가서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한테 안 해도 된다. 근데 괜히 자꾸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시지 말라. 이건 치료를 하는 게 그게 수술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면 아시겠죠? 근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전 치료병이 많은 게 저는 솔직히 뭐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실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정확한 분석을 좀 못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우리가 닥터 쇼핑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실비 자체의 문제나 그 다음에 환자가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도수치료나 이런 거의 치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거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하면 사실 환자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아파 죽겠는데 도수치료 할 수 있어가지고 난 더 이상 치료 못 받는데 그거만큼 억울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분석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픈데 치료해야지. 그러면은 뭐 여기서 내가 그러면 어깨 질환에 있어서 도수 치료는 어떤 도움이 되냐? 도수 치료는 사실 치료를 하는 치료가 아니죠. 하지만 도수 치료가 어깨만 국한해서 좋은 점은 아까 제가 힌트 드렸어요. 날개뼈예요. 날개뼈의 모션을 풀고 운동 가동 범위를 좋게 해주면 이 힘줄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안 부딪히니까 뼈랑 그런 치료 목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제일 또 궁금하신 것 중에 이제 보조개 부분인데 힘줄이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의사가 힘줄을 아무리 튼튼하게 꼬매줘도 그 힘줄하고 뼈가 들러붙어야 되거든요. 들러붙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6주예요. 그래서 그 6주 동안 보조개를 착용해서 이제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힘줄이냐에 따라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을 하거든요. 그 위에 극상근이라는 힘줄은 6주를 착용하지만 앞쪽에 견갑하근이라는 힘줄은 저는 4주만 착용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힘줄의 어떤 작용에 따라서 보조기 기간은 좀 차이를 줄 수는 있거든요. 뭐 보조기 차는 기간은 이거는 사실 의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6주라는 기간이 왜 6주를 자꾸 얘기하냐? 그 조직학적으로 힘줄이 뼈하고 붙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기간이 6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활, 스트레칭 뭐 이런 건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이제 궁금하신 거 질문 들어오시면 그게 더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수치료는 뭐 이렇게 운전은 보통 한 2달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6주째 보조기 풀면은 가볍게 운전 합니다. 근데 사실 수술에 대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죠. 내가 그러면 어깨가 좀 안 좋은데 운전 습관이냐 이런 거에서 어떻게 교정을 하면 좋아요. 운전이 어깨에 되게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어깨 회전근개 안 좋은 분들 많거든요. 자, 운전대가 있어요. 운전대를 이런 식으로 자꾸 운전을 긴장해서 계속하면 여기 계속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저는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동그란 운전대가 있으면 반을 쪼개서 그 반보다는 반의 중간이나 아래쪽을 좀 잡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를 잡고 하면 계속 어깨에 무리 가는 거거든요. 뭐 힘든 일, 천천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뭐 하고. 어깨 회전근개라는 게 이제 총 4개의 힘줄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위에 거랑 앞에 겁니다. 뒤에 거 2개 손상 오는 경우는 다치는 경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위에 힘줄하고 앞에 힘줄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딱 위에 힘줄 위에 뼈가 견봉뼈가 있고요. 앞에 힘줄 앞에 이제 만져주면은 돌기가 있어요. 돌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동그란 하나 뼈가 만져요. 돌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회전근개 힘줄하고 제일 관계된 게 날개뼈라고 그랬죠? 그 뼈 2개가 다 날개뼈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어깨 회전근개 중에 극상근이라는 위에 힘줄하고 견갑하관이라는 앞에 힘줄에 손상이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힘줄이 극상근, 요 힘줄이 여기 뼈에 이렇게 딱 붙는 거. 그래서 MRI 보면은 힘줄은 MRI상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뼈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하얗게 그냥 이게 이제 하얀 게 이제 보통 다 액체 성분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염증 물이야.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파열은 이제 거의 70% 이상이 퇴행성 파열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런 뼈가 다 싸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상 파열, 그러니까 다쳐서 꽝 해가지고 파열되는 경우는 20-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퇴행성 파열이고 이렇게 내시경 가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다. 그리고 이유는 가장 흔한 게 충돌 증후군이다. 물론 이제 과사용, 급성 손상도 있으면 충돌이 뭐냐? 뼈하고 힘줄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한 30대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마모가 와요. 마모가.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가끔씩 충돌 증후군으로 수술했다 이런 말 있어. 내시경 수술, 뼈 깎는 수술했다. 힘줄은 안 꼬맸는데. 그게 뭐냐면 뼈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으면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뼈가 이렇게 망곡형이거나 갈고리형 이러면은 얼마나 이 뼈가 이 밑에 있는 힘줄을 꽝꽝꽝 맨날 도끼를 찢는다 생각해봐. 얼마나 힘줄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힘줄은 아직 완전 파열은 안 됐는데 뼈의 모양이 이러면 어차피 이건 진행을 할 거고 힘줄은 나중에 손상이 올 거기 때문에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걸 견봉 성형술이라고 해요. 뼈를 깎는 수술. 근데 사실 뭐 망곡형인 경우도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 증후군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서 야 나 어느 병원 갔는데 충돌 증후군이라는데 뼈 깎는 수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무조건 하는 거 아니라던데 너 치료 얼마 정도 해봤니? 나 아파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 병원 가니까 그러던데 뼈가 너무 자랐다고? 그거는 일단 아니에요. 우리가 견주관절학회에서 권고하는 거는 한 2-3개월 정도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봤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충돌증후군 수술을 권하지 아예 처음부터 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뼈가 이렇게 자라있는데 뼈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뼈가 자랐다고 무조건 막 다 찢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막 뼈가 엄청나게 막 자라있는 사람 아니면. 근데 그런 분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울산은 좀 많이 쓰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다 이렇게 막 어깨 많이 쓰고 힘든 일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니고서는 반복적인 일 많이 하는 분 아니고서는 그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자란 뼈도 안 부딪히면 되잖아. 안 부딪히는 게 결국 날개뼈 모션이에요. 그래서 이 견갑골 항상 저는 그래서 가르쳐 드려요. 이런 운동 많이 하라고. 제일 쉬운 게 저도 이렇게 골프나 이런 운동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다른 스트레칭은 안 해도 어깨는 계속 풀어줘요. 어깨 안 좋은 운동할 때는 날개뼈 이렇게 모았다가 쫙 펴줬다가 모았다가 이것만 몇 동작만 그래도 하고 해도
굉장히 어깨가 움직이는 게 편합니다. 이게 날개뼈, 굳어있는 날개뼈 한번 풀어주는 것도. 굳어있는 날개뼈 풀어주는 게 그냥 진짜 날개뼈 모았다가 펴줬다가 이런 거 벽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모서리 있는 벽을 양쪽으로 짚고 모서리 끝까지 쭉 들어가면 여기가 많이 모아지겠죠? 했다가 또 쭉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쭉쭉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날개뼈 모션 막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어깨 안 좋은 사람도 자꾸 이렇게 마모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두면 아까 제가 이런 거 뭐 이런 그림 알 필요도 없고 이런 거는 막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힘줄은 안 낫는다고. 그러니까 안 나으니까 손상이 오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손상 온 거에 아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년에 4mm씩 파일이 커진다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다 했어요. 이 데이터는 한 20년에 걸쳐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mm 정도 커져요. 그러면 4mm? 4mm는 왜 조금? 어깨 힘줄, 이게 지금 극상근이라는 힘줄이거든요. 어깨 힘줄, 회전근개 힘줄에서 제일 파열이 많은 거, 견봉 바로 밑에 있는 거, 충돌 많이 일어나는 거. 이 사이즈가 힘줄을 이렇게 면적을 봤을 때 보통 MRI상 분석을 해보면 평균 2.5cm예요. 사이즈가 25mm예요. 그러면 그 25mm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mm 정도 파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4mm씩 한다면 불과 몇 년 만에 한 3년이면은 완전 파열 오는 거예요. 그냥 산수를 계산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대부분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조그만 구멍을 5개에서 6개 정도 내서 카메라 보면서 하기 때문에 힘줄 이외에 다른 근육 손상은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골고루 다 들어가서 다 보죠. 일단 관절 쪽으로 이게 이제 관절. 그러니까 어깨는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절 밖으로 나와서 힘줄을 보거든요. 관절에서 염증을 제거하고 이두장관이라는 힘줄과 회전근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절 밖, 그게 이제 견봉하 공간, 견봉이랑 뼈 밑에는 힘줄 사이 공간으로 옮겨서 가보면 이렇게 힘줄 파열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두장관이라는 힘줄이고, 이두장관이 뭐냐면 이제 이두장관의 한 줄기가 관절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요게 이제 견봉이란 뼈고 요게 그 힘줄이에요. 이 견봉이란 뼈가 많이 자라 있으면 이렇게 힘줄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 지금 요게 관절이고 이게 힘줄이거든. 여기가 지금 뻥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 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 뼈를 이제 평평하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렇게 봐봐요. 요게 갈고리형 견봉이에요. 갈고리형 견봉. 여기 요렇게 완전히 갈고리처럼 돼 있죠. 근데 요거 이제 내시경 수술로 깎아주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깎아줍니다. 예, 요만큼 다 갈아주는 거. 그러니까 갈아주는 거. 이제 기구 이용해서 이렇게 쿵쿵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하고 나서 통증이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어깨 수술하면 통증 심해요. 하루 첫날은. 근데 그게 뭐 뼈 깎아서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부어요. 계속 물 쏘면서 내시경 수술하니까 무릎보다는 어깨는 이렇게 이만큼 막 붓거든요. 부은 것 때문에 이제 첫날 많이 아파하시는데 사실 요새는 뭐 통증에 대해서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무통주사나 뭐 이런 게. 그래서 뭐 이게 봉합하는 방법은 뭐 사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보면 이렇게 힘줄 요게 여기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를 이렇게 꼬매면 이렇게 요게 이제 요 흔적들을 보면 요게 이제 나사예요. 나사. 실이 달려 있거든. 실이 달려 있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안 보여. 옛날에는 보였어요. 금속일 때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막 로봇가 막 뭐 다니고 있는데
이게 녹는 나사예요. 녹는 나사래 가지고 엑스레이로는 안 보여요. 엑스레이는 안 보이고 이렇게 이제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 차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3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 착용한다. 그리고 운동은 이런 운동들은 이제 뭐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건 다 이제 뭐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여기 수술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저희 환자는 지금 보면은 그냥 저렇게 감싸고 이렇게 있어요. 저분은 회전근개 수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베개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분들이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 하신 분들인데, 이 베개가 중간에 왜 있어야 되냐면 이 힘줄이니까 꼬맸잖아요. 근데 겨드랑이에 붙이면 이게 계속 당기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아물기 전에 자꾸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터지잖아. 그래서 베개를 절대 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베개를 절대 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견갑하건 앞에 힘줄 꼬맸을 때는 약간 주먹이, 손등이 보이는 자세가 제일 좋고,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극상건이나 그 위에 힘줄 꼬맬 때는 주먹이 앞에 요렇게 가는 자세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힘줄에 따라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수술할 때 하고 나서 환자분들 보조기 좀 잘못 차고 있으면 가르쳐드린 이유가 그거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힘줄 수술하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4주 정도 지나면 주무실 때는 풀고 주무셔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의는 해야 된다. 눌리면 안 좋다. 특히 이렇게 눌리면 안 좋다. 그러면 그래도 뭐 베개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안 붙게 이렇게 잘 해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주무실 때는 보조기 좀 안 해도 된다. 4주 정도 지나서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수술자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쾌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완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쾌. 그러니까 다시 건강한,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팔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팔을, 이거 이제 가성마비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목 디스크 때문에 신경 눌려가지고 마비가 온 게 아니라 가짜 마비지. 힘줄이 이제 다 터져가지고 기능을 못해서 팔을 못 올리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팔을 못 들어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힘줄이 결국에는 자꾸 환자분들이 치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관절염이 와서 인공관절한다. 자, 봐요. 골프 티가 있고 공이 있는데 공이 지금 한 반이 빠졌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뼈가 이렇게 자라나 있고 이런 게 다 관절염이거든요. 이때 되면은 저기 힘줄 못 꼬매요. 인공관절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몇 달 안 아프거든. 정말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공관절은 이렇다. 그래서 뭐 인공관절은 사실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제 마지막 그거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인공관절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저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조하는 거 요겁니다. 요게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한테 어깨 MRI 설명할 때 꼭 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발목은 한 번씩은 다 다쳐본 경험이 있을 거니까, 발목 다쳐가지고 기부스 한 일주일만 해도 종아리 어떻게 돼요? 되게 얇아지잖아요. 진짜 일주일만 기부스해도 얇아지거든요. 어깨 힘줄을 안 쓰면은요, 내가 안 쓰는 게 아닌데 그 극상권이나 힘줄이 터져가지고 그 기능이 없으면 걔랑 연결된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 원래 이 까만 게 근육, 이게 근육이면 이만큼이 원래 근육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하얗게 변하면 요만큼 쫄았어요 이제. 이 하얀 게 뭐냐면 지방 변성이에요. 그러면 얘는 못 돌려요. 다시 빵빵하게 옛날로 못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쫄아 있으면 힙줄 당겨서 꼬맸을 때 근육이나 힙줄이 탄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재팔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깨 힘줄 터져서 힘들게 수술했는데 다시 터졌다더라 이런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깨 힘줄 파열은 퇴행성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건 아니다. 뭐 몇 개월 일 때문에 수술 못한다 하시면 통증 관리 해드릴 수 있다. 단 지금 현재 근육 상태는 괜찮으니까 너무 늦어지면 이제 예후가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술은 꼭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요거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새는 막 유튜브가 발달돼 있으니까 패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덧대서 막 수술했다 이런 거 보고 그냥 꼬맬 수 있는 분인데도 나 패치 써주면 안 되냐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패치를 써서 꼬맸다는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단 그런 건 있어요. 패치를 얻는 경우 있어요. 요새 대학병원에서는 지금 요번에 학회가 하니까 이제 거의 교수님들 루틴으로 하시더라고요. 아텔로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콜라겐 들어봤는데 아텔로 콜라겐 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 콜라겐 주사의 염기를 일부를 변형을 줘서 만든 게 아텔로 콜라겐인데 이 아텔로 콜라겐이 어깨 회전근개 힘줄 그리고 무릎 반월상 연골판의 회복에 엄청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힙줄을 꼬매고 그 위에다가 아텔로 콜라겐 패치를 이렇게 얹어주고 나오면 그게 계속 힙줄에 흡수되면서 힙줄이 이렇게 회복하고 아무는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주사로도 나오고 패치로도 나오고 하는 게 인공관절은 우리 관심을 갖지 맙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건강한 어깨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 전방 거상, 외전 운동, 뭐 이거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방송도 좀 많이 했었고 거의 한 15년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안 하죠, 사실. 이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거 이제 내외전 운동은 50견 환자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운동인데 이거 수건 갖고 하는 거 아니면 수술하신 분들 꼭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이게 다 돼요 이제 기계는 이거밖에 안 하니까 그쵸? 이건 다 되는데 아직 이게 잘 안 돼요. 다 그래요. 본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깨 관절 운동 회복에서 제일 마지막 때인 게 내외전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은 본인도 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본인이 못할 거 같으면 도수치료 같은 거 하죠. 근데 사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스트레칭까지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 쉬운 거부터 하시라는 거야. 날개뼈 운동, 날개뼈 풀어주고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허리도 저는 사실 한 4가지 이제 운동을 막 환자들 가르쳐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요새 뭐 서울대 재활학과 선생님 막 유명하잖아. 책도 내고 막 운동 엄청 많거든요. 막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그거 다. 그래서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들한테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만 해라. 그게 맥켄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골반 붙여놓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르신들은 팔로 팔굽혀펴기 하듯이 하면 힘드니까 그냥 여기 전완부 다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땡큐야. 그것만 해도 코어 운동 다 되고 협차증, 후만증 다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해준 견갑골 푸는 운동, 그냥 매일같이 아침마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저기 통나무 같은 그 나무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게 다 변형된 어깨 운동들이에요. 척추에도 좋고 하는 거. 툭툭 치면서 자꾸 이렇게 모았다 펴줬다 하는 거. 그리고 걸어다니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깨 지키면 어깨 건강 팁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하여튼 뭐 저기 뭐 끝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은 또 다행이고 오늘 강의가 조금 도움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변에 알려주셔서 또 내년에는 좀 더 또 많은 분들이 울산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절 건강을 좀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